하나입니다. 입대 전 꼭 알아야 될 금융생활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병무청에서 처음 통지서를 받게 되면 통지서 안에 신검을 받으라고 이렇게 종이가 있죠. 그래서 신검 날짜를 다 본인이 선택을 하고 신검을 받으러 오고 있는데요. 신검을 받으러 오면 거기에서 나라사랑 카드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 나라사랑 카드는 다양한 은행들이 있고 거기에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생각할 때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디자인을 보고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은행에서 주는 혜택들을 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모으는 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단기, 장기 이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단기는 1년에서 한 2년 정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역을 하고 난 뒤에 여행을 가겠다.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한 3년에서 한 10년 정도 내가 유학을 간다든지 기타 집을 장만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거를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이거를 잘 선택을 해야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했을 때 종잣돈을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이 군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군대에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녀가 월급, 봉급을 타는 거를 가지고 그거를 재테크를 해주시겠다고 적금을 넣으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지금 적금 금리가 1.18이나 1.15, 많이 주는 데는 1.2,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군대는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 카드를 선택하는 동시에 주 거래 은행을 선택하기 때문에 거의 평생을 갈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은행이나 기타 IBK, 신한은행, 수협, 기타 많은 하나은행 이런 은행들이 금리를 상당히 잘 주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 데는 한 5점대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굳이 그거를 넣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은행들이 혜택을 주는 거를 잘 확인을 해서 거기에 적금을 넣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펀드입니다. 펀드 같은 경우는 안 돼, 되게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펀드는 은행에 가게 되면 은행 직원들이 이렇게 창구에 딱 앉아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팁인데요. 은행 직원들한테 펀드를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해보면 은행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펀드를 3개에서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장 괜찮은 게 어떤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2-3개를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 은행 직원이 든 펀드를 넣게 되면 거의 손실을 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게 굴곡이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금 버전은 훨씬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잣돈을 모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군대에 혜택을 주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넣는다. 두 번째는 펀드를 넣으실 수 있으면 펀드는 하나 넣는데 10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넣으면 보통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3개 정도를 넣고 하나가 떨어지면 나머지 것들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돈을 모으면 남들보다 빨리 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 보면 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인은 잠자는 내 돈을 찾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계좌가 한눈에 보이기도 하고 펀드 다 모아 그 다음에 금융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금융거래계산서 기타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처음 이렇게 발을 딛고 그 다음에 은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한번 찾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 신용등급 점수인데요. 이게 지금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해가지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근데 2021년도부터는 이거를 등급으로 하지 않고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점부터 1000점까지의 점수를 내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신용 등급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용 등급에 따라서 내가 많은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신용 정보가 등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신용 등급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면서 주거래 은행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하면 이게 정보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아쉬울 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용 등급은 1년에 3회 정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인터넷 신용평가 기관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간혹 저는 그런 분도 봤는데요. 이게 사이트를 잘못 오인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대출 사이트 있죠? 거기에 가서 신용정보 등급을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용등급이 팍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할 사이트는 제가 밑에 하나 적어 드리겠습니다. 신용평가 기관. 거기에 가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제가 권장드리겠습니다. 체크카드를 권장해 드리는 이유는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돈이 있는 만큼 돈을 쓰죠. 그리고 소득공제가 내 연봉의 25%를 이상 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30%까지는 제가 신용 연말정산 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밖에 연말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데요. 이 현금 카드 같은 경우는 30%까지 가능합니다. 그 금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제가 30%의 해당 금액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훨씬 더 많이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돈을 자꾸 쓰다 보면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 현금 서비스를 받게 되면 20%의 이자를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체 이자가 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현금 카드를 많이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번째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대출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신용정보 점수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주거래은행에 예를 들어서 공과금, 그 다음에 전화요금, 기타 많은 나라에서 봤을 때 대출금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갚았다고 하면 이 신용정보가 훨씬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돈도 잘 안 내고 맨날 연체하고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한다든가 생활 안정 자금이 필요한다든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신용정보가 좋지 않으면 금액도 작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자는 훨씬 비쌉니다. 신용정보가 좋은 사람이 많은 돈을 빌리면서도 훨씬 저렴하게 이자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반적인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은행에 갔을 때 내가 그냥 아무 통장이나 딱 만들어서 그냥 쓰면 되겠지? 아닙니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내가 돈을 벌고 싶고 모으고 싶으면 은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돈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첫 번째, 돈을 모으고 싶은 목적을 정확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단기로 할지 장기로 할지 이거를 정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맞는 방법으로 두 번째 종잣돈을 만드는 겁니다. 종잣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이게 정말 잘 만든 건지 어쩐지 아니면 또 다른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파인이라는 걸 한번 쳐보십시오. 파인을 치면 그게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의 글들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 등급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1점부터 1000점까지 있을 때 신용 점수가 떨어지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대출을 받으시는 것을 생각해서 주거래은행을 쭉 관리를 하면서 잘 하시면 나중에 군대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사회생활까지 그리고 노후까지 연계해서 재테크나 기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